커뮤니티에서는 지금껏 한 푼도 보험금을 안 받고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혜택을 포기하는 게 말이 되냐? 자, 안녕하세요. 저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 보험왕과 함께하는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는 어디서요? 저 보험왕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일단은 2025년 1월 새해부터 일단은 정부에서 그리고 우리 보험사 혹은 금융감독원 서로 3명이서 짝짝꿍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꼼수를 부리는데요. 5세대 실손보험 정말로 자기 부담금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30%지만 50%로 확대가 될 예정이고, 또한 실손보험 외에도 이제 이번 시에 일단은 지금 현재 5천만 원까지 한도로 보장이 됐으면 이제 1,000만 원으로 한도가 줄어들 예정이라고 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 걱정입니다. 1월 9일날 금융위원회와 그 다음에 우리 정부와 다 만나가지고 앞으로 실손보험이 이렇게 바뀔 예정이다, 이렇게 여러가지 얘기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 예정이냐면 지금 현재 4세대 실손보험이 있잖아요. 물론 1세대에서 많이 정부나 아니면 보험회사가 불리하기 때문에 2세대가 나왔고 1, 2세대를 해지 안 하고 또 전환을 안 하다 보니까 3세대, 4세대가 나왔어요. 근데 손해율이 또 엄청나기 때문에 5세대 실손보험을 맞이 못해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5세대 실손보험을 보험회사가 만들 예정이지만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가 손해율이 높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손해율이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많이 인상시키면 돼요. 그래서 보험료 갱신할 때 보험료가 많이 인상시켜서 유지할 사람들은 보험료 더 내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유지 못하는 사람들은 4세대로 전환하면 되고, 내일 모레 5세대 실손보험이 나오면 그걸로 전환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보험회사는 적자가 아니에요. 지금 정부와 보험회사 금융위원회는 며칠 전에 발표를 했죠. 일단은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은 달콤한 일단은 보상금을 주겠다. 강제 매입도 지금 추진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맛있는 너네들한테 3년치나 5년치 보험료를 돌려주겠다, 혹은 따로 보상금을 주겠다. 그리고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은 우리가 재매입해서 강제로 소각시키겠다. 그리고 너네들은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 보상금이 얼마 안 돼, 우리는 1세대, 2세대 유지할 거야. 그러면은 정부에서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서 강제 매입해서 나중에 소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강제로 5세대로 전환한다는 그런 내용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에는 국회 법안도 통과해야 되고 많이 어려운 건 맞지만 그래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실손보험은 솔직히 우리 민간 보험회사가 취급을 하고 보험료를 받으면서 보험금도 주잖아요. 근데 이런 손해율 관리를 물론 보험회사가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관리를 해야 돼요. 왜냐면 실손보험이 만약에 손해율이 높아져도 정부에서는 아무리 높아도 25% 보험료를 인상하지 말라고 일단은 강하게 민간 보험회사에 권고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손해율이 높아도 25%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실손보험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은 아무래도 이 병원비에 대해서 부담이 없잖아요. 내가 먼저 카드를 긁고 보험금 청구하면 보험금이 다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별로 안 아파도 병원에 진료받을 수 있고, 물론 아픈 분들이 가시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과잉 진료 여러 가지를 막고자 일단은 1세대, 2세대 분들 아무래도 자기 부담금이 거의 없잖아요. 왜냐? 캐시백. 일단은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부담금을 5세대처럼 50% 그리고 이번 시에도 5천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한도가 축소가 된다고 했잖아요. 5세대 실손보험은. 자,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일단은 위축이 돼서 병원비를 쓸 수가 없겠죠. 왜냐면 손해율 관리를 못하면
보험회사도 보험금이 많이 나가서 적자가 돼서 뭐 보험료를 많이 인상시키겠지만, 두 번째는 우리 국민건강보험료도 지금 재정적으로 많이 악화가 되고 적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보험과 실손보험이 같이 상생관계로 항상 있다 보니까 실손보험과 그 다음에 의료보험, 왜냐면 실손보험에서 100% 커버가 된다고 하면 병원에 가서 일단 병원비를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개입을 안 할 수야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의료계에서도 지금 난리죠. 왜냐? 일단은 자기분담금이 확대가 되고 1세대, 2세대 분들 거의 강제로 매각해서 정부에서 혹은 민영보험사에서 소각을 시키고 5세대로 전환하면 자기분담금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병원에 자주 안 가겠죠. 그러면은 우리 의사협회, 의료계에서도 장사가 안 되면 거의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사협회나 우리 또 계약자분들, 우리 국민들, 그 다음에 정부, 보험회사, 그 다음에 다 통제하는 금융감독원 혹은 금융위원회 다 같이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4세대로 전화한다고 하는데요. 4세대로 절대 바꾸지 마세요. 차라리 1세대, 2세대를 끝까지 유지하고 있다가 정부나 보험회사에서 이 보상금이 많으면 받고 4세대나 5세대로 전환하면 돼요. 만약에 그 금액이 적다 싶으면 끝까지 1세대, 2세대 유지하세요. 이건 정말 진짜 서글픈 현실이다. 좀 이따가 최근에 따끈따끈한 기사 내용이 또 떴는데요.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랑 저 보험왕도 1세대 가입자로서 같이 의견을 수렴하고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매입 얘기가 진짜 어떻게 했지 많이 진짜 걱정이 됩니다. 네. 1세대, 2세대를 걷는 게 아니라 나이롱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징벌만 하면 손해율을 다시 좋아질 텐데 진짜 억울하네요. 보험사 손해율을 설계사한테 적용된다는 것도 정말 싫습니다. 아무래도 보험회사 입장에서는요, 손해율이 높아진 건 설계사가 옆에서 선동을 해서, 그래서 선동을 해서 같이 서로 짜고 보험금을 청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한편으로는 설계사가 모집을 했기 때문에 너가 책임져 이렇게 좀 책임 전가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정말 되게 아이러니해요. 저는 얼마 전에 1세대에서 4세대로 전화하고 수수비보험 가입했는데 5세대 조건 보고 허걱했어요. 일단은 6개월 이내에는 4세대 가입하신 분들 다시 1세대로 원상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빨리 전환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5세대 실손보험 강제 전환 1세대 2세대 가입자 반발, 이거 어저께 조선 비지 신문에서 떴고요. 매경 이코노믹스 내에서는 실손 부담금 대폭 올려 정부가 1세대도 갈아타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손보험 이제 이틀 전에 YTN 뉴스죠. 자, 실손보험 강제전환 전문가 적자 상황 예상 못한 보험회사 책임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대법원에서도 비급여 가격 병원 환자 협의할 일, 그래서 보험사 5세대 실손보험이 지금 매우 필요하다. 실손보험 논란, 5세대 실손보험 몇천 원대의 보험료가 나올까? 일단은 여러 가지. 그 실손보험 자기 부담금도 30%에서 50% 의료계와 소비자, 우리 계약자분들이 반발을 하고 있고, 실손보험 개혁 윤곽 5세대 실손보험 비중증은 거의 뭐 약하게, 그 다음에 중증 환자들 위주로 일단은 아무래도 좀 확대가 됐다. 보장 위주로 이렇게 여러 내용들이 나와 있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실손보험 5세대 강제 전환, 1세대 2세대 가입자 반발, 그리고 장기 유지 힘들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재매입 효과 없다면 강제 전환하겠다는 정부, 무섭습니다. 자, 우량 가입자 빠져나가면 1, 2세대의 유지가 불가능할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1세대 2009년 8월 이전이죠. 2세대 초기 2013년 4월 이전 가입자를 5세대로 강제 전환, 헐, 이거 정말 강제 전환 이런 내용도 쓰면 안 되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북한도 아니고. 그래서 강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실손보험 개혁 안에 담기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자, 1, 2세대는 3세대, 4세대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지만 자기 부담률이 없거나 낮아 보장 범위가 넓다. 자, 가입자들이 지금껏 비싼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가며 계약을 유지했던 것은 본격적으로 아프기 시작하는 50대, 60대가 1, 2세대가 효자 노릇을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가 강제 전환을 암시하면서 벌써 소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 2세대 가입자 다수는 5세대로 전환하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마다하고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5세대는 자기 부담금이 50%, 그리고 이번 시에 5천만원 1억 가입한 사람들이 1,000만원으로 한도가 축소가 돼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5세대 전환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 시기의 문제일 뿐 5세대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한다. 정부는 지난 9일날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해 보상 한도와 자기 부담률을 차등화하는 새로운 실손보험 5세대를 발표했습니다. 자, 병원에 다녀오면 실손보험 혜택이 줄어 부담해야 할 병원비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 초기 상품에서 개혁안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 개혁안을 완성하려면 재가입 주기가 없는 1세대, 2세대를 5세대로 전환시켜야 하는 것이다. 약관에는. 자, 정부는 5세대로 전환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재매입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파격적인 금액이 아니라면 효과는 미미하다는 게 중론이다. 자, 재매입이 효과가 없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5세대로 전환시켰다는 강수를 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장기간 1세대, 2세대를 유지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 실손보험 대이동이 시작되면 비싼 보험료가 부담스럽거나 의료 이용량이 많지 않아 가입자는 보상금을 받고 5세대로 빠져나가고 1세대, 2세대에 보험금을 많이 청구하는 가입자가 다수 남아있게 된다. 손해율이 치솟고 가입자 나이가 많아지면서 보험료는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험료 인상을 버티지 못한 가입자분들이 다시 이탈하고 보험료가 인상되는 상황이 반복돼 임계점을 다다르면 1세대, 2세대 유지할 수 없는 상태다. 자, 실손보험 전환 여부는 가입자의 경제적 상황 그리고 의료 이용량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다. 다만 전환을 고려하는 가입자라면 현 시점 기준으로 4세대로 전환하거나 보상금을 받고 내년에 6월달에 출시되는 5세대로 전환하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5세대 전환 시에는 혜택은 대폭 줄어들지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 2세대의 우량한 가입자, 납부한 보험료 대비 보험금을 적게 수령한 가입자는 하나 둘씩 빠져나가면 보험금 청구 규모가 큰 가입자 비중이 높아진다라며 최후에는 내 보험료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는 가입자만 남게 돼 유지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으로 특히 백내장, 다초점, 그 다음에 무릎 줄기세포, 아니면 관절, 아니면은 뭐 도수치료 여러 가지가 지금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안 주잖아요. 여러 가지가 개선이 필요한데 너무 반강제적으로 하면 서로 트러블만 생기고 반강제적으로 하면 지금 정부도 지금 우리 국민 시민들이 정부에 대한 그런 인지나 이런 뭐 지지율도 좋지 않는데 지금 반강제적으로 보험회사와 서로 쿵짝쿵짝해서 서로 꼼수 부린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정부가 최근에 내놓은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자기 부담금을 크게 높이고 과거 가입자에게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그 다음에 정부에서 비급여 의료비용을 관리하고 중대질환자 같은 필수 의료 보장을 늘리겠다는 취지이다. 실손보험 개혁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계속 앞으로 나오겠죠. 자, 5세대 실손보험 방안 역시 그 실효성과 형평성을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손보험 개혁을 더 미루면 보험료가 감당할 수 없이 오르고 필수 의료 기피 현상도 계속될 것이라며 정부 안에 힘을 싣는다.
한편 소비자와 의료 업계에서는 자, 보험회사만 배만 불리는 정책. 자, 소비자 혜택은 줄고 의료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비싼 보험료를 감수하면서까지 보험을 유지해온 초기 실손 가입자를 중심으로 갈아타기 요구는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있고 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예요. 2009년 9월 이전이죠. 자기 분한거 없고 100% 보장이 되죠. 평생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죠. 자, 2세대 가입자 2009년부터 2017년 3월달까지 자기 부담금은 10%에서 20%, 그리고 재갱신 주기는 1년에서 3년, 15년, 네, 그 13년 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평생 90%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총 비중은 45.3%, 매우 많네요. 자, 3세대 가입자분들 17년 4월달부터 21년 6월달까지 자기 부담금은 10%에서 30%, 재갱신도 1년이에요. 4세대 21년도 7월부터 현재까지 급여는 10%에서 20%, 비급여는 30% 수준, 그리고 갱신 주기는 1년이에요. 자, 5세대 실손보험은 경증은 비급여가 50% 내고요. 그 다음 나머지 50%는 자기 부담금, 그리고 지금 현재 5천만원 한도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될 예상이다. 예, 어떻게 바뀌나? 자기 부담금 올라가죠. 자, 정부는 최근에 대통령 직소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실손보험 개혁안을 정책 토론회를 통해 5세대 실손보험 초안을 공개했어요. 과잉진료 우려가 제기된 비급여 항목은 자기 부담금이 대폭 커질 전망입니다. 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중증과 비중증, 경증으로 나누고 비중증 비급여로 위주로만 정과 동일하게 보장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중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4세대 실손보험이랑 똑같이 보장을 해주게끔 되어 있고요. 비중증, 경증, 아프지 않는, 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5세대로 보장 한도가 많이 내려간다고 그렇게 바뀔 예정이라는 거죠.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경증, 비급여는 연간 보장 한도를 5천에서 한도, 그러니까 1,000만원 5세대는 비중증이죠. 약한 사람들은 1,000만원 줄이고 자기 부담금은 30%에서 최대 50%까지 높일 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비급여 중에 관리급여를 신설해 해당 항목 진료는 자기 부담률을 90%에서 95%까지 책정할 계획도 공개되고 있어요. 관리급여 지정이 예상되는 대표적인 항목이 도수치료죠. 도수치료는 거의 본인 부담금이 90%에서 95% 대포, 그래서 실비에서는 5%에서 10%밖에 내지 않는다, 이렇게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전엔 도수치료 가격이 10만원이라고 하면 실손보험 미가입자는 최대 95,000원 정도만 내면 됐어요. 반면에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인 부담금이 급증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부 비양심적인 보험가입자 때문에 대다수의 선량한 가입자 혜택이 줄어드는 꼴을 우려하고 있다. 자, 지금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 3,578만, 그래서 약 65% 정도는 보험금을 한 푼도 청구하지 않았다. 상위 9%가 보험금 총 80%를 수령했다는 겁니다. 정부는 1세대와 2세대 초기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 계획을 공개했다. 초기 가입자는 앞으로 어떤 새로운 실손보험이 나와도 본인 의사와 없으면 100세 만기까지 원래 보험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실손보험 세대는 알기 쉽게 보험 가입일로 나눠져요. 2009년 이전에는 실손보험 100%, 1세대 가입자죠. 초기 실손 가입자는 전체 60%가 넘을 정도로 큰 비중이 크고 자기 부담률도 낮다. 고액 보험금 비중이 높다는 거죠.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3년도 기준 약 200만원 이상 실손보험 지급 비율은 1세대 62.8%, 2세대 54.4%, 3세대 47%, 4세대 37.5%로 비교하면 현저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을 일단 재매입하고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 몇 천만원, 몇 억도 아니고 단 1, 200, 2, 300 때문에 4세대, 5세대로 갈아타지 않아요. 정부 의지가 강하지만 초기 가입자는 불만이 커요. 갱신을 거듭하면 비싸지 보험료를 감소하면서까지 장기가 맞아요.
커뮤니티에서는 지금껏 한 푼도 보험금을 안 받고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혜택을 포기하는 게 말이 되냐?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 민간 계약에 왜 정부가 개입하냐며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자, 계약자 납입보험료를 기준으로 그동안 많은 보험료를 낸 이들에게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식이다. 하지만 신규 계약 전환에 한계가 있을 경우 법 개정을 통해 초기 실손보험 약관 변경을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이 제안되어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 50대 이상 초기 가입자는 승하 유인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5세대 실손보험 개혁은 이렇게 바뀔 예정입니다. 일반 질환급여는 자기 부담률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최저 20%만 적용이 되고 중증질환은 암, 뇌질환, 심장질환 최저 자기부담금 20%만 적용이 되고 임산, 출산 관련해서도 실손보험에서 신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5세대에서 바뀔 예정입니다. 요즘 저출산이니까 요거 하나는 그나마 마음에 들어요. 요거 하나는 소비자, 의료 왜 정부가 나서서 보험사 배분리해주나. 소비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실손보험 개혁안을 두고 의료계에서도 반발이 심하다. 병원에 안 갈 거니까 실비에서 적용이 거의 안 되면 그렇게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안 갈 거니까 당연히 의료계도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필수 의료 대신 피부과, 안과 등 비급여 진료를 주로 하는 과에서는 의사가 몰리는 현상을 막겠다는 의지다. 실손보험으로 소비자 부담이 적은 탓에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잉 진료가 늘어나고 의사 역시 수익이 많이 나는 쪽으로 쏠려 있다는 주장이다. 의사업계에는 의료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진료 자율성이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되는 비급여 행위 제한은 국민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비급여 항목 치료를 놓고 과잉 진료, 도덕적 해이로 못 박은 점이 아쉽다는 의견도 있다. 한 의료업계 종사자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진료가 늘어나면서 단순한 도덕적 해이로 보기 어렵다. 중증질환 중심으로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건 동의하지만 당연히 동의하죠. 하지만 비급여 항목 전반에 부정적 인식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단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일단은 실손보험 지금 대혁신 그리고 실손보험 앞으로 개혁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 보험왕이 시간 날 때마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도 좀 더 알찬 정보로 같이 우리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